안녕하십니까. 13장 2절 동영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시퀀셜 스위칭 서키트의 종류인 밀리머신에 대한 내용이고요. 밀리머신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셜 스위칭 서키트, 즉 순차 회로의 출력값 Z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순차 회로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플립플롭들의 출력들, 여기서 제가 그냥 편의적으로는 그냥 A, B라고 쓰겠습니다. 즉 플립플롭의 출력뿐만이 아니고 이 순차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X 값이 이 조합 회로의 입력으로서, 즉 조합 회로의 입력이 순차 회로의 내부 플립플롭의 출력과 순차 회로의 입력 X를 조합해서 만든 결과가 출력 Z가 되는 그러한 회로를 우리가 밀리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반대로 무어 회로는 이 입력 파라미터들 중에서 X 값이 들어가지 않는, 즉 플립플롭의 출력값만 가지고 전체 순차 회로의 출력이 결정이 되는 그런 회로가 이제 무어 회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었죠. 자, 13.7에 나와 있는 회로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요. 물론 이 회로의 출력 부분에 대한 디파인을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회로가 밀리머신인지 무어머신인지는 아직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출력 Z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합 회로로 구성이 되는 전체 회로였다면 이 시퀀셜 스위칭 서키트는 밀리 회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출력 Z를 결정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합 회로의 입력들이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순차 회로의 입력 X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로는 밀리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스텝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플립플롭들, 여기서는 지금 JK 플립플롭이 두 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 개의 JK 플립플롭의 입력 조합식들, 즉 JA와 KA, 그 다음에 출력 Z에 대한 부울대수식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A 플립플롭에 대한 입력식, JA와 KA는 입력 X와 B 플립플롭의 출력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플립플롭 B에 대한 입력식 JB와 KB는 역시 입력 X와 A 플립플롭의 출력 A를 가지고 결성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순차회로의 출력 Z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 X와 그 다음에 플립플롭의 출력 A, B,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회로를 출력값을 결정한 부울대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입력 임의의 X에 대한 출력값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태표를 가지고 궁극적인 상태도를 우리가 완성을 해서 그 상태도를 보고 임의의 입력 X에 대한 출력 Z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아날리시스 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 순차 회로에다가 입력으로 임의의 값을 주고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 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려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출력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순차 회로 내부에 있는 플립플롭의 출력 값들, 즉 A하고 B 값이 어떤 식으로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 값들이 변하는지를 그려내면 그 그려낸 출력값과 그 다음에 입력값 X의 조합으로 출력 Z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처음으로 그 X 값이 클락의 액티브 엣지 바로 이전에는 X 값이 1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x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롭 A의 출력은 처음에 0, 초기에 이제 0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요. A 값은 0, 그 다음에 B 값은 0, 그 다음에 X 값은 1.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플립플롭의 입력식들을 주어진 조합회로의 부울대수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시면 그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는 요 플립플롭의 입력식에 의해서 A 플립플롭은 리셋 상태, 결국에는 이제 0을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B 플립플롭은 셋 상태로 체인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아날리시스는 자, 두 번째 클락 액티브 엣지 이전의 x 값은 0이고 그 다음에 a 값은 0이군요. 그 다음에 b 값은 1.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서 역시 플립플롭의 입력식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계산을 하고 나면 그 j 값, k 값들이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된 결과가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 돈 체인지 상태, 그 다음에 돈 체인지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클락 이전에는 x가 1이 되고 역시 a는 0, b가 1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플립플롭의 입력식을 계산해 보면 자,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이건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계산된 결과에 의해서 세 번째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 A 플립플롭은 토글 상태, 즉 제로에서 1로 토글을 할 거고 B 플립플롭은 역시 셋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클락의 바로 이전에는 x 값이 0, a 값이 1, b 값이 1인 조건에 의한 플립플롭의 입력 값들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입력식에 의해서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는 돈 체인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클락 액티브 엣지 이전에 x 값은 1, 자, a 값은 1, b 값 역시 1이었기 때문에 그 액티브 엣지 이전 그 플립플롭의 입력식들을 보시면 다 이제 이런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는 A 플립인 경우에는 토글, B 플립플롭도 토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출력값 Z를 계산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A 플립플롭과 B 플립플롭의 출력값 A, B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클락의 액티브 엣지에서만 체인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출력값 Z를 구성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A하고 B뿐만이 아니고 X도 같이 그 조합식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클락의 액티브 엣지에서만 출력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조건, 그쵸? 또는 이 조건에서도 X값 때문에 출력값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 밀리 서킷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관찰을 하셔서 출력값 Z를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클락의 액티브 이전까지는 X 값 자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출력값 Z는 그 부울대수식 요놈에 의해서 Z값이 1이 된다는 것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그 클락 엣지 이후에 X값이 0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1로 있다가 잠시 0으로 간다는 거. 요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요 구간을 쪼개 가지고 요 구간에서도 실제 Z값이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요 구간에서는 A가 0이고 B가 1이지만 X값이 1에서 0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X값에 따른 출력값들을 다 같이 계산을 해서 출력값 Z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그려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X가 바뀌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출력값 Z를 계산하기 위한 식을 우리가 연산을 해보니까 Z가 1이라는 걸 알고 그려낸 거죠. 다음 단계는 이제 요 구간에서 X값 얼마죠? 1, 그 다음에 B값 0, 그 다음에 A값 0, B값 1에 대한 출력식 값을 계산해 본 결과 0이었기 때문에 0인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역시 X값이 요 구간에서 1에서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타이밍을 쪼개서 요때하고 이때를 구별해서 우리가 즉 출력값 Z를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Z값이 1이고, 물론 뭐 다음 구간에서 0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 구간에서의 Z값이 1이 될지 0이 될지는 X가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겠네요. X가 0, A가 1, B가 1. 요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Z값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걸 계산해내본 결과 Z값은 0이었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시간 이후에 X값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 또 A값, B값의 상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대한 출력값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계산을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출력값을 계산해 보면 Z값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부터 이후 구간에 대한 출력값을 계산해 보면 역시 1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타이밍 다이그램 특성을 보시면 클락의 액티브 엣지 이후에 어, 상태 변화, 즉 A 플립플롭의 출력이나 B 플립플롭의 출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력값을 관찰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X값 변화가 그 클락의 액티브 엣지하고는 관여가 안 된, 즉 우리가 이거를 어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싱크로너스하게 입력값이 바뀔 때는 출력값도 이렇게 클락하고는 어싱크로너스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밀리헬에서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클락의 액티브 엣지 바로 이전을 그 전 출력으로 간주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리고 이 스테이트 테이블을 기본으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즉 상태도를 그려서 주어진 임의의 입력 X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날리시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트 테이블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한번 밀리머신에 대한 스테이트 테이블 그리는 방법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먼저 좌측에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다음 상태를 표시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상태를 결정짓는 이 값이 x 입력에 따라서, 즉 x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 상태 값은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를 구별해서 테이블을 그리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역시 x 입력이 0이냐 또는 1이냐에 따라서 아웃풋 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x 입력에 따른 출력 값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AB라는 게 이제 플립플롭의 출력 값들인데 현재 상태에서 AB 값, 그 다음에 다음 상태에서의 AB 값. 결론은 다음 상태라는 것이 next 상태고 이 값이 결국에 나타내는 값은 이제 A 플러스 값을 말하는 거겠죠. 다음 상태 값. 그리고 이제 그 사용된 플립플롭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존재하는 상태는 모두 네 개의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 상태 순서를 00에서 01, 그 다음에 10, 11 상태가 아닌 여기를 이제 11로 쓰고 여기를 10로 카노맵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노맵을 가지고 아마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카노맵을 그려서 넥스트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재 상태의 순서를 지금 그 제가 연필로 썼던 이런 순서로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저렇게 쓰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상태나 다음 상태 그리는 그 상태 순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카운터에서 업 카운트하는 순서대로 10, 11 순서대로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카노맵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죠? 순서를 바꿔서 그린다는 거는 이제 논리회로 때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썼던 거니까 그거에서 이제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A 플립플롭에 대해서 제가 넥스트 상태 값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넥스트 상태 값을 결정하기 위한 플립플롭의 입력식, A 플립플롭의 입력식은 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JA하고 KA 값이 이미 회로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겁니다. 회로도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트 값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아, 여러분이 그 JK 플립플롭을 처음 배우실 때 JK 플립플롭의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JK 플립플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JK 입력이 있고 클락이 있고 그래서 뭐 클락이라는 게 뭐 이제 액티브 엣지가 라이징인지 폴링인지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J 위의 출력을 우리가 Q로 얘기를 했었고 K 위쪽에 플립플롭의 출력을 Q 바로 표현을 했었었죠. 이러한 JK 플립플롭의 특성 방정식, 즉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우리가 Q 플러스는 어떻게 했어요? JQ 바와 K 바 Q라고 정의를 했었었죠. 이거와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어떤 플립플롭을 쓰고 있냐면 JK 플립플롭의 입력은 JA 그 다음에 KA였고 이 플립플롭의 출력은 뭐로 표현했었나요? A 바로 표현을 했었죠. 과연 이런 프리플롭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한번 만들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즉 이 플립플롭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A죠. A 플러스는 자 어떻게 되나요? J 입력이 뭔가요? JA 이 값이죠. X, B, and 큐바가 여기서 뭔가요? 이 회로에서는 A 바를 말하는 거죠. A 바와 K 바 K 바라는 게 우리는 KA니까 KA 즉 X의 바와 Q 값이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식이
이 식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순차 회로의 A 플립플롭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입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값이 클락의 입력 그 A 상태값 제로, B 상태값 제로, X 값이 0이면 요 값들이 물론 이제 요 세 가지 값에 의하면 요 값이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하면 요 값. 이 두 값에 의해서 x가 0, 1이면 이 두 개의 값. 1, 0일 때 x 값에 의해서 요 두 개의 값. 1, 1일 때 x 값에 의해서 요 두 개의 값이 이 식으로 기술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이 만들어지면 이 식 가지고 여러분이 a가 0, b가 0, x가 0 또는 x가 1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물론 뭐 이렇게 값을 계산해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상태가 많아진다. 즉 그 얘기는 플립플롭 사용된 플립플롭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얘를 카노맵을 써서 상태표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즉 다음 상태가 만들어진 이 식이 어떤 카노맵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간략화된 식이었다는 거죠. 즉 요 카노맵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값들이 바로 다음 상태 값들이었을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즉 다시 역으로 얘기해서 자, 이 카노맵을 묶어낸 값이 이거였다. 도대체 카노맵의 1의 값이 어디를 1로 했었을 때 이 값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즉 x가 1일 때 x가 1인 조건에서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가 여기가 1이었을 때 묶음이 바로 이 값이었던 거겠지. 그 다음에 요 묶음은 x가 0이면서 a가 1인 조건 요렇게 1이 됐을 때 크게 1을 묶었을 때 결과값이 x 바 a였던 거죠. 즉 요게 바로 차기 상태의 a 플러스 값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이 정해지면 요게 어디? 여기 차는 거고 여기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0, 1, 1. 그 다음에 1, 0에서는 1, 0이니까 1, 0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1일 때 현재 상태가 1, 1일 때 1, 0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카노맵을 통해서 차기 상태 A 플립플롭의 차기 상태 값을 계산하면 처음에 그 여러분이 특성 방정식만 잘 계산해 내면 쉽게 그 넥스트 스테이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 플립플롭의 차기 상태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플립플롭의 입력식이 아마 JB와 KB가 이렇게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B 플립플롭의 넥스트 상태는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JB and 큐바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 플립플롭의 Q라는 거는 B 값을 말하는 거죠. B 바 그리고 K가 AX였으니까 이것의 바 그리고 Q값 이 플립플롭의 Q값은 바로 B가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X, B 바, O와 여기 이제 드몰 강행에서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풀어주면 A 바 B, O와 X 바 B가 되겠죠. 요게
B 플립플롭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아까 그 A 플립플롭의 카노맵을 묶듯이 B 플립플롭에 대한 카노맵식으로 그려내는 거죠. 자, X, B 바라는 거는 X가 1일 때 B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가 이 경우가 두 경우가 있고, 이번엔 X가 0인 상태에서 B가 1인 경우 두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A 바 B는 A가 0, B가 1인 경우니까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우가 0이고요. 나머지 경우가 0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커널 맵이 사실은 넥스트 스테이트의 이 값들을 가져다가 그린 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으로 0일이 여기 들어가고 11이 여기 들어가고 10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아까 11, 10으로 한 이유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카노맵에 그려진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0일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넥스트 스테이트 값 A와 B 값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번에는 출력 Z에 대한 값을 이제 계산을 낼 건데, 이것도 역시 카노맵을 쓰면 즉 Z에 대한 출력 이퀘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카노맵이 무엇이었느냐를 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즉 x b바 x가 1이면서 b가 0인 경우, 마찬가지로 x가 1인 경우에 a가 1인 경우가 이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0인 조건에서 a 바 b, 즉 0일인 경우, 이 경우가 출력 z가 1이 되는 맵인 거죠. 이 맵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내면 되는 겁니다. 0, 1, 1, 0, 0, 1, 0,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스테이트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스테이트 테이블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하셔야 할 내용은 바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뭐 어디서부터 그리든지 상관은 없는데, 일단 뭐 우리가 플립플롭의 초기 상태가 0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첫 번째 상태는 AA가 0인 상태부터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게 지금 무어 회로와 다르게 밀리 회로는 입력 X에 따라서 출력이 바뀌는 경우였지만,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무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 X 입력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서만 그 출력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 현재 상태 값을 표현을 하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출력값 Z를 표현하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밀리 회로는 그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상태 안에다가 출력값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x가 0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00에 있던 상태가 어디로 00으로 바뀌면서 출력값이 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x가 0일 때 상태는 어디로 가는 거죠? 00에서 다시 00로 가는 거죠. 그때 이 위에 나타내는 표는 위쪽, 앞쪽이 입력값, 뒤쪽이 출력값,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입력 0에 대해서 출력이 0이 나왔다 그러면 0에 대해서 0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상태를 그리는 방법은 이 00 상태에서 x가 1이 나왔을
때 1이 나왔을 때 1이 들어온 거죠. 1이 들어왔을 때 다음 상태는 어디로 갈 것이냐? 0일로 가고 그때 출력은 1이 나온다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즉 0일 스테이트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측에다가 0일 스테이트를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은 1이 들어왔을 때 x가 1이 들어왔을 때 출력 1이 나간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0일 상태로 이제 우리가 천일을 했으면 천이한다고 합니다. 천일을 했으면 0일 상태에 대해서 x가 0 또는 x가 1일 때의 상태의 변화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면 먼저 x가 0이 들어왔을 때 상태는 어디로 갑니까? 자신 상태 0, 1로 가네요. 그때 출력 값은 1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x가 이번에는 1이 들어왔을 때 상태는 어디로 간다? x가 1일 때는 상태가 11로 새로운 상태로 천일을 하면서 출력값은 0이 나온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그리실 때 헷갈리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그려졌으니까 이제 일령 상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는데 그리지 마시고 상태를 쭉 추적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1 상태까지 이제 상태 천이가 이루어졌으면 요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1 상태에서 x가 0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로 간다? 자기 자신 11 상태로 가면서 출력은 0이 나온다. 그려내고 그 다음에 다시 11 상태에서 x가 1이 들어왔을 때 출력은 1이 들어오면 상태 변화는 00으로 가는 저 위로 가면서 출력은 1이 나온다를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상태 변화 00, 01, 11에서 그렸으면 이제 안 그린 상태 요 놈만 그려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 10 상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110이라고 그려주셔도 되긴 되는데 좀 보다 좀 상태 천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를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먼저 상태를 이렇게 좀 천이를 이동시켰어요. 제가 안정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령인 상태를 밑에다 그려놓고 뭐 항상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x가 0이 들어왔을 때 상태를 보면 일령 상태로 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네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출력은 0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릴 게 x가 1일 때 상태 변화는 0일 상태로 간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출력값 1을 표현해 내면 결국에는 상태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도 완성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 완성된 상태도를 가지고 임의의 입력 그 x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정 입력 x에 대해서 출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아날리시스를 할 때 그 임의의 입력 그 x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1, 0, 1, 0, 1 이러한 임의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까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아날리시스 했을 때 우리가 출력 값을 그림으로 그렸었고요. 지금은 상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입력이 시간적으로 입력됐을 때 출력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스테이트가 00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서 최초 1이 입력이 되면 그때 출력 값은 1이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서 플립플롭의 상태는 0일 상태로 천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이 0이 들어오면 다시 제자리의 상태를 머물면서 그때는 출력이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입력 1에 대해서
입력 1이면 다시 상태 천일을 해서 11 상태로 가면서 출력값은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 0에 대해서 그 상태 변화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출력은 0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입력 1이 들어오게 되면 최초 상태 00으로 다시 가는데 그때 출력값은 1이 나오는 것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 그렸던 내용하고 타이밍 다이어그램들을 그렸던 내용하고 비추어 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타이밍과 요 타이밍은 그 폴스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즉 그 클락의 액티브 엣지하고 그 다음에 입력 X가 변하는 타이밍이 같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치 않는 출력 결과가 나오는 폴스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무시를 하고 우리가 이제 클락의 액티브 엣지 바로 이전 값들을 출력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려진 결과에 의하면 초기 상태가 제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입력 시퀀스라는 말은 이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입력 열이라고 합니다. 시퀀스가 이제 정해진 패턴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상태 천일을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겁니다. 이건 결과론적이긴 한데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 회로는 일령인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상태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이 플립플롭의 상태가 1, 제로라는 상태가 시작 상태였다면 최초 1이 들어오면 0일 상태로 천일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1령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태들을 보고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밀리 회로에 대한 상태 또는 뭐 타이밍 다이어그램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과제를 하나 제가 제출을 할 텐데 이 과제는 일단 뭐 문제는 똑같습니다. 두 개의 플립플롭, JK 플립플롭을 가지고 구성된 제 밀리 회로 모르겠어요. 이게 밀리 회로인지 모 회로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회로에 대한 이제 상태표 그리고 상태도를 구하셔서 특정 입력 11010에 대한 출력값을 구하는 것. 세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출 기한은 이제 5월 20일 목요일 수업 이전까지 밤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하시는데 제출처는 그 가상 캠퍼스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먼저 1번에 대한 답을 제출하시면 제가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답이 있으면 2번 제출, 그 다음에 확답이 있으면 3번 제출, 최종 확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중간에 좀 물어보시는 건 좀 생략을 해주시고요. 제출,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내보내겠습니다. 자, 제출 기간은 5월 20일까지고요. 가능하면 뭐 늦은 밤만 아닌 경우에는 제가 즉각 수업 시간이 아닌 경우에 빼고 즉각 답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